불붙는 동북아 건함 경쟁, 한국만 무관심. 일본 해상자위대 최신형 이지스 한마야함. 지난 7월 3일 중국 랴오닝성 다른 해군 조선소에서 두 척의 거대한 군함이 진수됐다. 미래 서태평양 해양 재패를 꿈꾸는 중국 해군의 야심작. 타입 05 구축함이었다. 3주 뒤인 7월 30일 일본 요코하마 소재 한 조선소에서도 거대한 구축함 한 척이 진수됐다. 프로젝트명 27DDG로 명명된 일본 해상자위대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마야함이었다. 사상 최강의 혹독한 폭염이 한반도를 달군 지난 7월 동북아시아의 바다는 주변 강대국들의 건함 경쟁의 열기로 달궈졌다. 중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열강들의 거함 거포 경쟁을 연상케 할 정도로 경쟁적으로 신형 전투함을 내놓으며 해양 이권 강화를 부르짖었지만 정작 이들 사이에 낀 한국은 천하태평인 모양새다. 7월 초 중국이 진수시킨 두 척의 구축함은 미 해군의 주무할 등급 구축함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구축함이다. 런하이급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군함은 길이 180m, 만재 배수량 13,000톤급으로 한동안 아시아 최대의 구축함으로 분류됐던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급보다 훨씬 큰 덩치를 자랑한다. 무장 능력 역시 과거 중국 해군의 구축함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자랑한다. 중국판 이지스 레이더라 불리는 타입 346 레이더를 장착해 최대 400km 범위 내에서 16개의 표적과 동시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장거리 탐지에 유리한 S밴드 레이더와 정밀 탐지 능력이 뛰어난 X밴드 레이더를 모두 탑재해 장기적으로는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부여될 예정이다. 핵심 무장은 112개의 수직 발사관에 탑재되는 다양한 미사일들이다. 최대 사거리 200km 수준의 HQ-9B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해 장거리 공중 표적에 대응하며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HQ-26 함대공 미사일이 개발 막바지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용 무장으로는 최대 사거리 540km, 종말 돌입속도 마하 3에 달하는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YJ-18 시리즈와 사거리 1500km에 달하는 중국판 토마호크 CJ-10 함대지 순항 미사일도 탑재될 예정이어서 중국 해군 수상전투함 역사상 최강의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7월 초 진수시킨 두 척을 포함 현재까지 4척의 타입 05 구축함을 진수시켰으며 오는 2020년대 초반까지 20척을 건조해 항모전단과 각 함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중국은 이밖에도 7,200톤급 방공 구축함 타입 05ED를 18척, 4,000톤급 범용 호위함 타입 054A와 극계량형을 30척 이상, 1,440톤급 스텔스 초기함 타입 056과 극계량형을 100척 이상 전력화했거나 건조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신형 전투함들은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 해는 물론 서해 한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도 수시로 출몰하면서 바다의 CCTV라 할 수 있는 군사용 부표를 부설하거나 한반도 영해 가까이 접근해 우리 해군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물량 공세에 맞서 일본은 질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최첨단 전투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월 30일 진수된 마야함은 두 척이 건조될 예정인 마야급 일본함으로 건조비만 1,648억 엔이 들어간 대형 이지스 구축함이다. 적극적인 스텔스 설계를 갖춰 레이더에 탐지되는 면적이 작고
추진체계 역시 수중 방사 소음이 매우 적은 최첨단 하이브리드 방식인 가스터빈 전기복합 추진체계를 도입해 적잠수함으로부터 탐지될 소지를 줄였다. 전투 능력은 최근 취역한 등장한 세계 각국의 전투함 가운데 미국의 주무알드급을 제외하면 가장 막강하다. 가장 최신의 이지스 전투체계인 베이스라인과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 BMD-5.1을 탑재해 적 항공기는 물론 탄도미사일에도 대응할 수 있다. 마약급의 최대 강점은 CC, 즉 협동교전 능력이다. CEC란 문자 그대로 다른 항공기나 군함과 센서, 무장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함께 협력해 전투하는 능력을 말한다. 가령 마약급은 자신의 레이더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접한 다른 군함이나 전투기, 조기 경보기 등이 공유한 표적 정보를 이용해 미사일 공격을 가할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전투기나 군함 역시 마약급이 제공한 표적 정보를 이용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 기능을 사용할 경우 마약급의 탐지거리 밖에 있는 표적도 다른 수단의 도움을 받아 공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마약급에는 최신 함대공 미사일인 SM-6와 SM-3 블라크 IIA가 탑재된다. 우리 해군의 현용 주력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SM-2의 2.5배에 달하는 사거리를 갖는 SM-6는 항공자위대가 곧 인수할 예정인 EAD 조기 경보기와 실시간으로 연동해 400km 거리의 다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 신형 탄도탄 요격 미사일인 SM-3 블라크 IIA는 최대 사거리 2500km, 요격고도 1500km, 비행속도 마하 15에 달하는 가공할 위력의 요격 미사일로 이 미사일을 탑재한 마약급은 일본 영해를 벗어나지 않고도 한반도에서 발사되는 모든 탄도미사일 상승 단계와 중간 단계에서 대부분 요격할 수 있다. 일본이 2021년까지 마약급 2척을 취역시키면 일본의 이지스 구축함은 8척이 된다. 여기에 자체 개발한 위상 배열 레이더를 탑재해 12개 이상의 동시교전 능력을 갖는 7000톤급 아키즈키급 구축함 4척. 극여량형인 아사히급 구축함 2척을 포함하면 일본의 이지스급 전투함의 숫자는 14척까지 늘어난다. 한술 더 떠 일본은 오는 2019년부터 4년간 30FFM으로 명명된 5500톤급 호위함 14척의 건조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 총 22척이 건조되는 이 호위함은 아키즈키급에 준하는 수준의 다목표 동시 교전 능력과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중국이 각종 신형 전투함 80여 척, 일본이 30여 척의 중대형 고성능 전투함을 건조하는 동시기에 한국 해군의 수상 전투함 건함 계획은 이지스 구축함 3척, 2000에서 3000톤급 미만의 호위함 20척이 전부다. 호위함 20여 척 중 인천급 6척은 주변국의 신형 전투함을 상대하기 버거운 낙후된 개념의 설계로 전력화 초기부터 질타를 받아온 함정이었으며 8척 전력화가 진행 중인 대구급은 전력화 초기 단계부터 추진 개통을 포함한 온갖 결함설에 시달리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성능도 주변국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호위함에 태울 병력조차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해군은 북한의 신형 전투함 대량 건조와 더불어 주변국의 해양 위협 증가에 따라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장기 전력 증강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인 건함 사업을 추진해왔다. 건함 사업 자체는 비교적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DJ 정부 당시 수립했던 약 3000여 명의 병력 증원 계획이 유야무야되면서 빼는 있는데 탈 사람이 없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한국 해군이 이렇게 병력 부족,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중국과 일본, 심지어 북한까지 대규모 해군력 증강에 나서면서 한국이 미래 해양 안전과 이권을 위협하고 있다. 일찍이 망한 제도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며 해양력과 해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우리 주변국들은 바다를 지배하기 위한 해군력 증강에 사상 유례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가 패권을 추구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주변의 뜨거운 군비 경쟁 속에서 우리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이일호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